오늘 여러분의 모든 빚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맹상군 나으리 감사합니다. 천하비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려 3,000명의 식객을 거느리면 사람을 중요시한 제나라 제상 맹상군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때는 기원전 300여 년, 중국 대륙은 7개의 강국이 서로 으르렁대며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전국시대였습니다. 나라마다 뛰어난 인재를 모시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귀족들은 앞다투어 식객을 거두며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나라의 귀족 맹상군은 훗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몸으로 증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세상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지요. 때는 5월 5일, 제 나라 귀족 전형의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그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축하가 아니라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장차 부모를 해친다는 오래된 미신이 있었습니다. 전형은 굳은 얼굴로 몸종을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다 버려라. 아이의 어미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지만 전형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어미는 몸종의 눈을 피해 전문을 품속 깊이 감추었고 남몰래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워 나갔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살아남은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 전문은 어느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미의 손에 이끌려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선 날, 전문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전영은 살아있는 아들을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몰래 키웠다 들었다. 그런데 내 놈은 어찌하여 5월 5일에 태어났느냐? 전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옛말에 5월 5일생은 문설주 높이만큼 자라면 부모를 해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설주를 높이 올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문설주 높이로 운명을 막을 수 있다면 그 운명이란 것은 처음부터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전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전영은 전문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영은 깨달았지요.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은 글을 읽으면 한 번의 뜻을 꿰뚫었고 사람을 만나면 상대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배움이 있든 없든 전문 곁에 오면 누구든 마음을 열었습니다. 전문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성벽도 아니요, 군사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천하의 인재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전영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천하를 뒤흔들 식객들의 시대가 바로 그 한마디에서 열리게 되었지요. 전영은 세상을 떠나며 수많은 아들 중 전문을 후계자로 지목했고 전문은 설당의 영주 자리를 이어받아 맹상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맹상군이 설당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하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맹상군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학식 높은 선비도 떠돌이 협객도 심지어 도둑질로 먹고 사는 자도 문을 두드리면 받아들였지요. 주변에서 수군댔습니다. 천한 것들을 거두어 무엇에 쓰려 하십니까? 나리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맹상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빛이 나는 법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리하여 맹상군의 집에는 날이 갈수록 사람이 넘쳐났고 어느덧 그 수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전개. 어느 날 맹상군의 문 앞에 낡은 집신을 신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풍환이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딱히 내세울 재주도 없었습니다. 맹상군의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으며 무슨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까? 풍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주는 없소. 그냥 먹고 살 곳이 필요할 뿐이오. 문지기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맹상군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오히려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주 없는 것도 솔직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받아들이거라. 풍환은 그렇게 맹상군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환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또 먹고 잘 뿐이었지요. 다른 식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이요? 풍환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긴 다리를 뻗고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상군의 집 안에서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땅, 땅, 땅. 풍환이 자신의 칼을 기둥에 기대어 놓고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긴 칼이여, 우리 돌아가세.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식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맹상군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고기 타령이라니요. 관리인이 달려와 맹상군에게 고했습니다. 풍환이라는 자가 무례하게 고기가 없다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맹상군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기를 내어 주거라. 며칠 뒤 풍환은 또다시 칼을 두드렸습니다. 긴 칼이여, 우리 돌아가세. 나갈 때 수레가 없구나. 이번에는 수레 타령이었습니다. 식객들이 웅성거렸지요. 맹상군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으며 수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런 진상을 어찌 저리 너그럽게 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풍환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풍환은 또다시 칼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긴 칼이여, 우리 돌아가세. 집에 늙은 어미가 굶고 있구나. 이번에는 식객들이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고기도 받고 수레도 받더니 이제는 어미 봉양까지 시키려 하다니. 관리인도 이번만큼은 얼굴을 붉히며 맹상군에게 고했습니다. 날이 아무리 너그러우셔도 이건 선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맹상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미에게 달마다 먹을 것을 보내드리거라. 관리인은 어안이 벙벙한 채 물러났습니다. 맹상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토록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값어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풍환은 그날 이후 칼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맹상군을 위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맹상군에게는 설 땅 백성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자가 쌓여갔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좀처럼 갚지 못했습니다. 장부는 두꺼워졌고 받지 못한 돈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지요. 맹상군은 풍환을 불러 말했습니다. 설 땅에 가서 빌려준 돈을 거두어 오시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하오. 풍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거두어 온 돈으로 무엇을 사올까요? 맹상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을 알아서 사오시오. 풍환은 설 땅으로 떠났습니다. 설 땅에 도착한 풍환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한 뒤 갚을 능력이 없는 백성들의 차용증을 한데 모았습니다.
풍화는 백성들 앞에서 그 차용증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빈 문서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풍화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맹상군 나리께서 여러분께 베푸시는 은혜요. 설당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풍환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맹상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 있소? 혹여 무슨 일이 있었소? 풍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부족한 것을 사오라 하셨지요. 저는 설당을 돌아보며 나리댁에 진귀한 보물도 넘치고 좋은 음식도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백성들의 마음만 없더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맹상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 문서를 불태웠다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맹상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풍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눈빛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맹상군은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수고했소. 그날 밤 맹상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풍환이 사왔다는 민심이라는 보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짜 값어치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맹상군은 뼛속 깊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풍환이 그날 불태운 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맹상군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천하 곳곳에서 맹상군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급기야 그 소문은 서쪽 강국 진나라의 소양왕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소양왕은 신하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맹상군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오. 직접 보고 싶구나. 신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하의 인재를 3,000명이나 거느린 자입니다. 그를 우리 진나라로 불러들여 재상으로 삼는다면 천하를 손에 넣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소양왕은 곧 맹상군에게 정중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맹상군의 식객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 같은 나라입니다. 절대 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맹상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양왕이 직접 나를 청하였소. 이를 거절하면 진나라를 자극하게 되오. 제 나라에 화가 미칠 수도 있소. 맹상군은 결국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수레가 서쪽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맹상군의 가슴 한켠에는 까닭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을 덮어오듯 말이지요. 전, 위기와 반전. 진나라의 도읍, 함양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소양왕은 맹상군을 융숭하게 맞아들였고 맹상군은 며칠간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양왕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 신하들이 왕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맹상군은 제 나라 왕족입니다. 그를 재상으로 삼으면 진나라보다 제 나라를 먼저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우리 진나라의 속사정을 제 나라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소양왕은 날이 갈수록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소양왕은 맹상군을 연금해 버렸습니다. 맹상군에게 주어진 처소는 화려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진나라 병사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지요. 맹상군은 처소 안을 서성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식객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진나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불러들인 뒤 가두어 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발걸음을 옮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처소의 촛불은 흔들리다 꺼질 듯 가물거렸습니다. 맹상군의 앞날처럼 말이지요. 맹상군은 탈출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진나라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함양을 빠져나가려면 소양왕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맹상군은 소양왕의 애첩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객들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애첩에게 뇌물을 바치기로 했지요. 애첩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백꿀을 가져오시오. 호백꿀한 흰 여우의 겨드랑이 털만을 모아 만든 천하의 둘도 없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어찌나 귀한지 이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맹상군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호백꿀을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소양왕에게 바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식객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어찌한단 말입니까? 맹상군도 눈을 감았습니다. 호백꿀은 궁궐 깊숙한 창고 안에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그때 식객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였지요. 다른 식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사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좀 할 줄 압니다. 순간 처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둑질이라니 식객 자리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그러나 맹상군은 달랐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사내는 그날 밤 궁궐 담을 소리 없이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병들의 눈을 귀신같이 피해 창고 깊숙이 숨어들었지요. 자물쇠는 숨결 한 번에 열렸고 발소리는 고양이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얼마 뒤 사내는 호백꿀을 품에 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맹상군은 그 가죽옷을 받아들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백꿀은 애첩에게 전달되었고 애첩은 약속대로 소양왕을 밤새 달래어 맹상군의 출국을 허락받아냈습니다. 이제 함양을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국경 함곡관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맹상군 일행은 밤을 틈타 함양을 빠져나와 함곡관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양왕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지요. 숨을 헐떡이며 함곡관 앞에 다다랐을 때 맹상군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함곡관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진나라의 규칙이었지요.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식객들은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이러다 진나라 병사들이 따라잡고 맙니다. 맹상군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백꿀을 되찾고 출국 허락까지 받았건만 이 닫힌 문 앞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달고름 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낸다고 알려진 자였지요. 다들 그 재주를 천하고 쓸모없다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맹상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더니 어둠 속을 향해 있는 힘껏 울어댔습니다. 꼭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닭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삽시간에 함곡관 주변의 닭들이 모두 깨어나 울어대기 시작했지요. 꼭기요, 꼭기요, 꼭기요. 사방이 닭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첫 딸기 울었으니 법도에 따라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육중한 관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맹상군의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맹상군 일행은 화살같이 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진나라 병사들이 추격해 왔을 때 맹상군은 이미 국경 너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맹상군은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구름 소리를 흉내낸 그 식객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대 덕에 살았소. 제나라로 돌아온 맹상군은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오래도록 순탄하지만은 않은 법이었습니다. 맹상군의 세력이 커질수록 제나라 왕실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 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맹상군의 힘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왕보다 맹상군을 더 따르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 안에 왕이 둘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나라 왕은 결국 맹상군을 재상의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세가 사라지자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3,000명이나 되던 식객들도 하나둘 짐을 꾸려 떠나갔지요. 화려했던 맹상군의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맹상군은 빈 마당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하루아침에 파리 한 마리 날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세란 것이 이토록 더섭는 것이었지요. 그때 맹상군의 곁에 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풍환이었습니다. 풍환은 떠나는 식객들을 보면서도 조용히 맹상군의 곁을 지켰습니다. 맹상군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대뿐이구려. 풍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맹상군은 지친 눈으로 풍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지에 내가 무엇을 허락할 수 있겠소? 풍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술의 한 대와 말 한 필이면 충분합니다. 맹상군이 허락하자 풍환은 먼저 설당으로 향했습니다. 풍환이 설당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 문서를 불태워준 그날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며 엎드렸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훔쳤고 안악들은 아이들을 앞세우며 외쳤습니다. 맹상군 나리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리께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설당 전체가 맹상군의 편이었습니다. 풍환이 불태운 종이 조각들이 이토록 단단한 민심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것이 첫 번째 굴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풍환은 발걸음을 돌려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맹상군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빛냈습니다. 풍환은 위나라 해왕을 만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맹상군을 위나라 재상으로 모신다면 천하의 인재들이 모두 위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제 나라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해왕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맹상군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수레 100개와 황금을 가득 실어 보내며 위나라 재상 자리를 제안했지요. 이것이 두 번째 굴이었습니다. 적국의 탐욕을 이용해 몸값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풍환은 위나라 사신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말머리를 돌려 제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왕 앞에 엎드려 고했습니다. 대왕마마, 위나라가 맹상군을 재상으로 모시려 사신을 보냈습니다. 맹상군이 위나라로 가는 날, 설당 백성들이 모두 위나라를 따를 것이옵니다. 천하의 인재들도 위나라로 쏠릴 것이니 제나라의 국운이 기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옵니다.
제나라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즉시 맹상군에게 사람을 보내 사죄하고 다시 재상의 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굴이었습니다. 민심과 외교를 하나로 엮어 권좌를 되찾는 것, 풍환이 처음부터 노린 마지막 한 수였지요. 풍환이 맹상군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마음, 둘째는 외국의 탐심, 셋째는 그 둘을 엮어 왕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리의 세 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맹상군은 풍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칼을 두드리며 고기 타령이나 하던 그 사내가 자신의 정치적 목숨을 구해낸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전과 해결. 맹상군은 재상의 자리로 돌아온 뒤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라에서 목숨을 건진 것도 권좌를 되찾은 것도 돌이켜보면 모두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도둑질밖에 할 줄 모른다던 사내가 호백굴을 되찾아왔고 달 울음소리나 흉내낸다던 사내가 함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기 타령이나 하던 풍환이 3개의 굴을 파서 자신을 살려냈지요. 맹상군은 식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떠났던 자들도 맹상군이 재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돌아온 자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치지 않았습니다. 한 식객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어려우실 때 떠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맹상군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로운 곳을 향하고 해로운 곳을 피하는 법이요. 그것은 인지상정이지요. 허나 나는 이번 일로 한 가지를 배웠소. 사람의 재주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말이오. 도둑질도 달구름 소리도 고기 타령도 쓸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이 나는 법이요. 처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맹상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식객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맹상군의 이름은 천하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맹상군은 오랫동안 나라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맹상군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한 것은 높은 벼슬도 넘치는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맹상군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천하의 재상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옵니까? 맹상군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소. 다만 한 가지, 사람을 믿었을 뿐이요.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 손가락질하는 재주도, 쓸모없다 비웃는 능력도,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이요. 나는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나를 살렸소. 젊은 선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맹상군은 그날 밤 풍환과 마주 앉아 오래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달빛이 창문을 넘어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맹상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질밖에 모른다던 사내가 호백굴을 되찾았고 달구름 소리나 흉내 낸다던 사내가 함곡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기 타령이나 하던 풍환이 3개의 굴을 파서 맹상군을 살려냈지요. 맹상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5월 5일에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당당히 맞섰던 청년이 진나라의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내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화려한 재주를 가진 자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인재입니다. 풍환이 맹상군에게 그러했듯 우리 곁에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맹상군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